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의 영재성을 잘 꽃피우도록 돕기 위해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또 학교에서 선생님 그리고 또래 관계를 어떻게 하도록 도와주면 좋을지, 영재성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멋지게 꽃피우는 그 과정에서의 그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성공적인 예를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요, 트랩핑거라는 저명한 학자가 창의성과 혁신이라는 책을 출간하셨거든요. 그 책을 진석원 교수님 외가 이것을 번안해서 한국에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책 중에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를 한국형으로 각색을 해서 저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융합영재교육전공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직접 그것을 극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의 영재성이 어떻게 타고났고 어떤 기회와 절차를 통해서 영재성이 발현이 되었는지 간의 DMGT 모형에 입각해서 분석한 것까지 한번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평소 내 아이의 영재성 그리고 내 학생의 영재성이 잘 꽃필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면은 수많은 기회들이 합쳐지고 아이에게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면 좋을지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오늘의 사례는 굉장히 학교에서도 모범적이고 긍정적인 학생의 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모범적이고 우수한 학생 외에도 학교에서 조금은 약간은 좀 위험인물로, 그때 오히려 더 양육자들이나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친구들의 경우는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그런 방법들도 순차적으로 우리 인큐TV를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영재성을 잘 발현한 사례, 과학영재 분야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시청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며 앞으로 과학 분야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에서 세계 친구들을 만나며 과학을 주제로 많은 토론 시간을 보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4월 21일 한국과학의 날 한국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코비드19 상황에서의 언택트 만남이지만 제가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된 과정과 그동안 과학 활동들을 영상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수지는 미국 북동부 버몬트주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수지는 과학 분야의 다양한 탐구 문제에 매료되어 과학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고,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며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지는 노래도 잘하고 그림 그리기도 좋아하는데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네. 엄마, 궁금해요. 나는 우유도 마시고 물도 마실 수 있는데 꽃은 왜 물만 마시는 거예요? 또 아직 5개가 더 궁금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질문이 많았던 수지는 유치원에 가서도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5월에는 루이 파스트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파스트리는 아주 오래전에 전염병을 낫게 해주는 약, 바로 백신을 만들었대요. 친구들이 병원에 가서 맞아봤던 예방주사 약이 바로 백신이에요. 백신 주사를 맞아서 우리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래요. 파스테르가 어떻게 백신을 만들었는지 이야기 들어보세요. 예전에 파스테르가, 자, 이제 질문 있는 사람. 선생님, 예방주사는 안 아프려고 맞는 건데 예방주사를 맞으면 열도 나고 몸에 힘이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수지가 그게 궁금했구나.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병원체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야. 병사들은 병원체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수지가 안 아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미생물학의 아버지 파스테르가 전염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미생물을 연구하여 백신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듣고, 수지는 인류를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준 파스테르를 롤모델로 정하게 되었고, 이후로 과학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린 시절부터 질문이 많았던 딸이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수지의 성장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과학에 대한 열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여보, 수지가 재능을 키워가는 동안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을 잘 살펴봐야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안 쓴 차고를 정리해서 작은 실험실을 만들어줄 계획이야. 우리 수지가 무척 좋아하겠지? 아버지는 수지가 초등학교 때 차고에 실험실을 만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수지는 여러 나라의 학생들, 대학의 교수들과 정기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실험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그중 한 교수는 온라인상에서 수지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수지는 모든 과목의 우수한 학생이고 학교 테니스 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의 모임도 같지만 방과 후에는 혼자 책을 읽거나 실험을 하며 과학 관련 지식을 얻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어른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하고 토론할 때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특히 과학이나 기술과 관련된 주제에서는 더욱 자신있게 의견을 말합니다. 올해는 생물학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모든 수업과 과제물을 열심히 하는 학습 태도는 함께 수업을 듣는 아이다와 메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두 친구들도 생물학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새 친구가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생물학 강좌를 수강한 일은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나도 그래. 너희들과 같이 해서 더 재밌기도 하지만 생물학을 공부하다 보니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났어. 우리 할머니가 메르스 때문에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거든. 그때는 흔치 않은 질병이어서 조기에 진단하는 방법도 없었고 그래서 빨리 대처하지 못했다고 들었어. 가족들이 많이 슬펐겠다. 지금이라도 이유를 알아서 다행이긴 한데 얼마 전에 메르스 같은 질병 뉴스에 나오지 않았어? 아프리카 다녀오신 분들이 고열 증세가 있다는 뉴스 보기는 했어. 에볼라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하더라. 진단 시간이 오래 걸려서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대. 에볼라 바이러스의 연기서열 분석한 자료를 찾아서 진단키트 만들어 볼까? 바이러스 진단 키트? 그래, 나도 관심 있었는데 같이 연구해보고 싶다. 우리 같이 해보자. 바이러스에 대한 검색을 하다가 최신 연구 성과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한국에도 슈퍼박테리아 퇴치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하는 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소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신규 슈퍼박테리아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해. 첨단 기술력으로 새로운 바이러스에 빠른 대안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 생각했었는데 백신은 인간의 안전을 보장해야 해서 신중하고 오랜 기간 연구가 필요하고 10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설명을 들었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높거나 전파력이 높거나 둘 중 한 가지 힘이 크게 작용한데 아이다 할머니가 앓으셨던 메르스는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였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높은 대신 치사율은 낮은 편이라 간단하게 검사해 볼 수 있는 항체 진단 키트들이 개발되었대. 얘들아, 이것 봐. 내가 집에서 가져온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 키트야. 우리가 이번에 연구해볼 주제구나. 생물학 교수님이 연구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 질문하면서 방법을 찾아가 보자. 메리가 가지고 온 원예 작물 바이러스 진단 키트. 수지의 멘토이신 교수님의 연구 논문을 토대로 새 친구들은 에볼라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지와 아이다, 메리는 생물학 수업을 들으면서 질병의 주요 증상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함께 연구 개발하였고 진단 방법에 대한 보고서로 주 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대회에도 참가하여 수상하였으며 수지를 주저자로 하여 이와 관련한 내용의 논문을 전형학술지에 게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친구들이 구상한 진단 키트가 기반이 되어 제약회사 신제품 개발에 일부분 적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새로 개발된 진단 키트 사용 후 에볼라 바이러스의 진단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관계자의 인터뷰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계획을 좀 수정해보자. 아쉽지만 테니스는 잠시 쉬고 중요한 일에도 집중해야겠어. 과학 공부 시간을 늘려서 해보고 싶던 분야를 더 공부해봐야겠다. 졸업반이 되면 영어, 사회, 중국어는 고등학교에서 듣고 수학과 과학은 근처 대학에서 관련 과정을 수강할 계획입니다. 바쁜 스케줄로 인해 아쉽게도 테니스팀 주장 역할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 분야의 창의적 연구와 학습에 매진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기에 계획에 따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앞으로 모든 학업을 마친 후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연구를 하고 싶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꿈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한결같던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적절한 자극과 도움을 주신 멘토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탐구적인 재능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미래 사회에 펼쳐지는 다양한 실생활 문제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꾸준한 연구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의 성장 과정을 간해의 DMGT 모형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수지는 새로운 계획을 앞두고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수지는 과학적 재능과 지적 호기심이 있었고 과제 집착력과 창의성이 뛰어나 자신의 능력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잠재력을 일찍 알아봐 주셔서 더 많이 질문하도록 격려해 주셨고 물리학, 생물학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며 재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능력을 인정해 주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상급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소통하며 사회성을 키워갔으며 친구들과 협력으로 주 대회와 전국 대회에 참가, 수상하며 친구들과도 개인적으로도 성취를 이루어갔습니다. 수지를 주저자로 하여 수상 내용의 논문을 정형학술지에 게재하는 높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수지의 성장 과정에는 타고난 능력과 안정된 환경 요인이 뒷받침되었으며 본인의 노력이 더해져 꾸준한 역량 개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의 과학재능 성장 과정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우리가 아이들의 영재성을 타고나는 것이 모두 저절로 성취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되죠. 만약에 이 아이가 영재성이 있는데도 부모님이 전혀 알아보지 않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도전적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 아이의 영재성이 잘 꽃피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자와 선생님들은 이번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영재성은 가능성에 지나지 않고 이 가능성이 잘 영재성을 꽃피우도록 돕기 위해서 조력자로서의 양육자, 교사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